30분 동안 목공을 하는데 예.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재밌게 느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왕년에 날리셨던. 예, 다양한 경력과 다양한 또 해외 비즈니스, 정말 다이나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네. 중동 네. 이쪽에서 또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셔서 오늘 좀 인터뷰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김건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우전자 5년 그리고 LG전자에서 23년간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제가 명예퇴직을 신청을 해서 이제는 집에서 인생 그 2막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재정리의 시간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경험이 많아,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저 사람이 경험했구나, 또는 네. 내가 이런 걸 해볼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경험을 이미 했구나, 배울 게 있겠다, 또는 재밌겠다, 또는 공감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모셨고요. 군대 얘기부터 아무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생에서의 어떤 그 스타트 포인트고, 그래서 거의 40년 전인데 지금 그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 기억을 한번 짜내보세요. 육사를 가셨단 말이에요. 네. 육사면은 이제 사실 지금도 최고 엘리트지만 그때 당시엔 더더욱이나 최고 엘리트였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떻게 가셨나? 그 어려운 가서 어떻게 가셨나? 이 얘기부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야, 그러면 제가 그 태어나고 자란 강화도에 대한 그 지역 소개도 좀 있어야 될 것 좋아요. 같고. 우리가 지금 강화도로 가고 있죠. 그리고 네. 대부분의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사관학교를 들어왔던 그 학생들은 집안이 다소 어렵거나 또 나름대로 이제 큰 포부가 있어서 네. 이제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갔는데, 사실 육군사관학교는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매 분마다 틀에 짜여진 그런 생활에다가 특히 이제 삼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자, 담배, 술,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절대 안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면 우리 그 선배 중에 하나는 이제 졸업을 하루 남겨두고 그 담배를 피다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하루 남겨놓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적발돼가지고 아이고야. 졸업을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는데. 그러니까 졸업을 못한 거는 일종의 불명예제된 거잖아요. 불명예 제대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견디신 거군요. 아마 굉장히 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 동무들이 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뭐가 제일 견디기 힘드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든 건 없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강화도에서 네. 뭐 여성이라고 하는 그 이성에 대해서 큰 관심도 당시로서는 별로 없었고. 그때 기준으로.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뭐 담배를 했거나 술을 했던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큰 저기는 아니었어요. 이게 부모님께서 네. 아버지가 전라도 정읍에서 이제 자라고 그 서울로 상경을 해서 그 우체국에 이제 들어가시게 됐고, 네. 어머니는 개성에 이제 살고 계시다가 이제 피난 내려오면서 북한에 인천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강화로 이사를 왔어요. 강화 이사 오셔서 이제 저를 낳으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 강화라는 곳이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히 밖으로 나오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고립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그 강화 읍내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그 강화에서 서울로 나오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왕십리 그 한양대학교 제가 처음에 갔다가 이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자퇴를 해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원래 한양대를 가셨구나. 공부를 좀 잘하셨나 봅니다. 왕복을 이제 하다 보면 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러게요. 그 4시간 동안 매일같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 아니 그렇다고 자취를 하는 것도 어떻게 가요 거기를? 와. 그러니까 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 먹고 이제 그리고 버스를 한 5시 10분 정도 타면 이것이 이제 서울 신촌에 와서 한 6시 반, 7시 이때 이제 도착을 하고 다시 왕십리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이제 그래야만 이제 한양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대박이다.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부모님이라는 그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집안 사정도 장남으로서 도외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제가 육사를 가면서
참 아이러니한 건데 군인의 길, 군인이란 어떤 사람들 이런 걸 사실 모르고 갔어요. 군인으로서의 사명 이런 게 아니라 예.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아주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처음에 그 입교를 해서 이제 똑같이 한 4주 동안 그 비스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기초군사 훈련을 마치고 1학년 생활을 할 때 제가 원래 육사를 들어가면서 나는 이런 그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이 학교에 입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생활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를 그렇죠. 들면 저는 이제 재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하고 2학년 생도들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나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학년 생도들이 1학년 생도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그 확인을 하고 지시를 하고 업무 지시를 군대니까 하고 또. 예, 이런 걸 보면 뭐 군대는 비슷합니다. 같은 나이대의 그 친구들한테 내가 그런 수모 내지는 그런 거를 그렇지. 당한다는 것이 그 어린 나이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거의 매주 금요일마다 그 카운셀러를 찾아가서 제가 그 상담 고민 상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육사를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마음속에 죄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편하게 대하면서 이 학교를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상담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느낌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나의 어떤 헌신, 예. 이것과 국가에 대한 헌신이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약간 충돌한 느낌이 좀 가치가 나네요. 많이 충돌했죠. 둘 다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도저히 이런 생활은 안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2학년 그 4월 달에 그 훈육관님을 찾아가서 이제 최종 그 면담을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정해놓고 말씀을 드리고 자퇴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장을 찍으러 딱 가서 그분하고 면담을 하는데 그분이 별다른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나가는 건 뭐 언제라도 나갈 수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은 하지 말고 그렇지만 내가 자네한테 딱 시간 5분을 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근데 이제 5분이란 약간 운명의 그 시간이 5분 주어진 같은 거죠. 거네요. 운명의 5분. 그 5분 동안에 정말 그 수많은 편린들이 강화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주위의 어떤 그 사랑 속에서 고등학교 생활까지 마치고 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약간 그거네요. 네네. 근데 가장 크게 제 가슴 속에 와닿았던 것은 어머니의 그 사랑이었어요. 야,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그 바라지 않는 일을 내가 과연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 짧은 시간 5분밖에 안 됐지만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그 깨달음을 했죠. 아니, 저는 그 이해가 가는 게 사람이 딱 그런 중요한 순간이 되면 초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5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생도생활 잘하겠습니다. 나오는 순간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생활이 막 즐거운 거예요. 제가 1학년 때 그 힘든 그 시기에는 그 학교 교정에, 육사 교정에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목련화도 피고 이런 꽃들이 피었는데 그 당시에는 꽃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마음을 열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 그 생도 생활에 접하다 보니 그 봄만 되면은 그 여기저기서 피어나는 그 개나리와 그 진달래, 그다음에 목련화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5월 그 생도의 날 축제 때 여자친구들 데리고 와서 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2학년 때면 이제 가장 그 생도 생활 중에 가장 힘든 시기인데, 그러면 이제 어떤 주에는 뭐 제가 5중대였는데 1중대한테 졌다. 그러면 전 그 중대원들이 다 기합을 받는 거죠. 뭐 4학년만 빼고. 연대 책임이니까. 그러면 그 한 30분 동안 목봉을 그 하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재밌게 느꼈으니까 이 사람의 이 마음가짐이 바뀐다는 게 일체유심조라는 게 야, 목봉이 재밌게 느껴질 정도면은 보통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급생들하고 이거 하면서도 제 그 얼굴에는 미소가 있는 거예요.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정말 멋있는 생도 생활을 못한 그 상태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어떤 보상이랄까? 셀프 보상? 맞아요. 뭐 4학년 때는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놀부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뭐냐?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입니다. 월급도 조금 나오죠. 그다음에 제 밑에는 1, 2, 3학년 그 후배생들이 있죠. 제가 원하는 대로 주시만 하면 그 친구들이 다 도와주죠. 저는 병 출신이어서 말년병장입니다. 말년병장. 아무도 안 건드려. 심지어 행정보고관 중대장님도 안 건드려. 웬만하면. 그런 게 4학년의 어떤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육사를 그럼 이제 4학년을 딱 마치고 네, 마치고 그 넥스트 행보가 이제 어떻게 되시죠?
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전방에 가서 그 소대원들과 같이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이제 소대장으로. 피땀 같이 흘리고 같이 희생하고 음. 젊음을 같이 불사르는 그런 생활을 1년 하고 중2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주어진 그 병과대로 갑니다. 예를 들면 네. 보병인 친구는 보병학교에 가서 이제 군사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포병인 친구들은 네. 이제 일종의 포병학교에 가서 주특기죠. 이제 주특기 교육을 받죠. 그리고 나서 저 포병입니다. 포병 전방이나 후방에 이제 자대 배치를 해서 자기의 본연의 모습의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7사단 3년대 4대대에 있었는데 아, 진짜 대박. 핫거리 고개 예. 그 야. 사단장이셨던 분이 김진선 장군님이셨는데 네. 그때 그 유명했던 그 산악축구라고 있었어요. 산악축구는 그야말로 산에서 축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몸이 상당히 날래서 지금도 그래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소대원이 이제 열심히 한 그 결과 또 결국에는 이제 저희 그 소대가 그래서 이제 1등을 해가지고 전 소대원이 네. 휴가를 다 나와가지고 네. 거기서 신나게 놀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 이제 1년 소대장을 마치고 원래 그 병과를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제 병과가 사실은 정신교육 훈련 정훈장교였거든요. 아, 그래서- 전문장교였어요, 네네. 원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공산당 그렇죠. 예, 빨갱이 대한 때려잡자. 멸공. 멸공, 반공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런 맞아요. 교육도 많이 했고 아, 그다음에 군인 신분으로서 그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그렇죠, 규범 그렇죠. 기본적인 마인드셋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희한하다 생각되면서 납득이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신 게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떤 그런 마음에서 가셨고 네 맞아요. 중간에 위기를 겪었고 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좀 이제 반성을 하고 나서 군 생활이 즐거워졌다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약간 뭔가 이런 국가관이나 어떤 군인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눈을 뜨셨다? 이런 게 좀 있으셨네요. 정훈장교까지 가셨다면은 약간 그런 4학년 때 병과를 선택하게 되는데 네. 대부분 이제 진급이라든가 뭐 마지막에 그 별을 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전투병과를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정훈병과를 택했던 것은 어린 시절의 학창 시절을 뒤돌아보면 그 저의 그 성격 자체가 상당히 남한테 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남한테 칭찬을 들으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느껴오게 되는 그 희열 이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대라는 조직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죠. 그 제 상급자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군대라고 하는 그런 조직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그 원래부터 꿈꿔왔던 방송인, 아나운서, 앵커 뭐 이런 길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의무 복무를 마치고 대부분의 그 동기생들은 그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대우전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저는 한 6개월 동안 그 따로 준비를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군 생활을 일단은 정리하고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나운서로서의 이 얘기를 이제 다음 편으로 넘겨서 네,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